XM3 차량이 예전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이 핵심 부분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XM3뿐만 아니라 요즘 차량들이 좀 운전자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파워트레인과 이제 기계적인 장치하고의 그런 부분들만 있는 차량이 아니고 전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는 이제 몸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숙달된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가 쉽죠. 그래서 오류도 많습니다. 아무 이거를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100% 믿었다가는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ABS가 이제 그 첫 번째 컴퓨터하고 연동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방법들을 일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더블 브레이크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 밟아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운전을 배우거나 먼저 앞서 운전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열이면 열다 브레이크는 한 번에 눌러서 밟지 않고 더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습관을 들여서 제동을 걸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치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빈칸길에서는 더블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죠. 더블 브레이크 자체를 밟는다는 게 나 미끄러져 죽겠습니다. 이 소리하고 같은 건데 일반 접지가 되는 부분, 타이어하고 접지가 되는 노면이 얼지 않거나 미끄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블 브레이크의 영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탁월해서 나온 게 이제 ABS라고 보시면 됩니다. ABS라는 게 다른 기능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컴퓨터가 감지를 해서 그걸 자동으로 이제 ABS에 전달을 해주면은, 제가 아는 개념에서 6번을 탕탕탕탕탕탕 튀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빚어질 때 ABS가 작동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텅텅텅텅 하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ABS는 안전을 위한 보조장치지 안전을 완전히 과신해주는 그런 장치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ABS는 분명히 필요한 장치, 위급시에 필요한 장치이기는 하지만 그걸 과신하라는 소리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그걸 믿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에 의지해서는 100%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차들을 보면은 그런 컴퓨터적인 부분들이 결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계적인 장치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SM5 이제 초창기 때 차들이 그랬죠. 이제 그래서 그 요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전자적인 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기계적인 장치에 충실하다는 차다 보니까 특히 이제 SM5 차량들이 이제 사골 엔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계적인 장치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를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고장률이 오히려 없습니다. 없고 물론 이제 내구성이 좋아야죠. 기술력도 있고 그 기계적인 100만 분의 1의 오차의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정밀해졌을 때 그 기계장치의 이제 내구성이라는 거는 더 좋은 거죠. 특히 이제 벤츠나 이런 차들이 명성이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내구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엔진의 기술만큼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쉬운 얘기로 이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100만 분의 1의 오차의 확률까지도 접근해서 만드는 차니까 그 12기통짜리도 직렬로 뽑는 그 기술이 있을 정도로 그 차에 대한 내구성에 있어서만큼은 독일이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차도 수명도 오래 갑니다. 사실은 그게 연비도 좋고 내구성도 좋으니까 불필요한 부품을 갖다 끼지도 않고 경량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차에 대한 내구성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파워트레인적인 측면은 굉장히 우수한데 요즘 차량들은 좀 달가운 듯 하면서 달갑지 않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장치에 대한 장치들이 많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패들 시프트라든가 이제 악셀레이터를 운전자의 느낌에 의해서 이제 그 감을 이렇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인지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XM3 차량도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손기술만큼 오는 반응 속도가 빠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급 시에 이걸 믿고서 운전했다가는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전자장치들을 너무 과신하게 되는 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장치는 또한 이제 오류라는 게 있죠. 요즘은 이제 급발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밝혀지지 않은 묘한 구석에 이제 그런 결함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계적인 장치하고는 또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차량을 살 때 옵션 같은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적인 장치에 충실한 차들을 사실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추세가 전자장치에 대한 결합이 많은 차이다 보니까 그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저도 구색을 맞춰서 쫓아는 가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차를 구입했을 때도 옵션은 이제 여지까지 그렇게 크게 늦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요번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옵션을 많이 넣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XM3에 이제 옵션을 과다하게 이제 많이 넣은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소비자들 취향이 더 많은 옵션을 요구하죠. 근데 그게 오차율이 없고 버그가 없는 그런 형태, 소프트웨어적인 형태라면은 그 차에 대한 거를 맹신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믿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버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운전자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턴이 렉이 걸려서 1초만큼이라도 더디게 반응이 왔다면 1초보다 앞서 사고가 났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그 위급 시에 운전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차에는 분명히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들 시프트라는 거죠. 패들 시프트.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을 해보고 자꾸 내 몸에 맞게끔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게 운전이라는 거는 베테랑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어떤 위급 상황에서 그걸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를 위해서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패들 시프트도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할 때 급작스럽게 서야 될 때 이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은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자동차의 회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